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페어필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페어필 Constructive Neural Debiasing Method for Pre-trained Text Encoder로 프리트레이드된 텍스트 인코더에 있는 소셜 바이어스를 뉴럴넷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는 AR 페어니스, 그리고 소셜 바이어스, 디바이어스 메소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프리트레인드 센텐스 인코더를 위한 신경망 기반 디바이어스 메소드를 제안하였습니다. 페어필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리프렌드 인코더 아웃풋을 입력으로 받아서 디바이어스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출력하는 것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필을 학습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어스드 임베딩과 바이어스 워드 사이의 상관관계를 최소화하면서 원래 문장의 풍부한 의미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페어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이어스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기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센텐스 인코더를 완전하게 새롭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재학습 없이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AI 윤리나 AI 공정성에 관련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찾다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 두 개의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라지 스케일 뉴럴 센텐스 인코더에 관해서 성능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로보토니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젠더,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그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대형 코퍼스를 학습하는 데이터 드라이븐 NLP 모델에서 소셜 바이어스는 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모델의 바이어스 수준을 단어 수준 혹은 문장 수준으로 정량화하려는 시도도 시도가 있었지만 디바이어 메소드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센텐스 인코드를 완전하게 재학습하는 것은 리소스를 크게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센텐스 레벨에서 디바이어싱 하는 메소드가 하나 제한이 됐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PCA를 통해서 학습된 레이턴트 바이어스 디렉션 벡터를 빼는 방법으로 임베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트레인드 센텐스 인코더를 위한 신경망 기반 디바이어싱 메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원래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바이어스를 없앤 임베딩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뷰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영감을 받아서 동일하지만 다른 방향의 바이어스를 가진 데이터를 만들어 디바이어스 임베딩과 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또한 동시에 문장에서 민감한 단어에 대한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바이어스 임베딩과 센시티브 워드 임베딩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디바이어스 레귤러라이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페어니스는 보존이 되었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를 없앤 인베딩의 리프레젠 대표성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존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효율적으로 소셜 바이어스는 줄이면서도 인풋 텍스트의 풍부한 의미는 잘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NLP의 바이어스에 대해 관련된 연구는 크게 인베딩 공간에서의 바이어스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바이어스로 나뉘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또 인베딩 스페이스에서는 바이어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혹은 그 측정된 바이어스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봐서 좀 좀 찾아봤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인베딩 페어를 더욱 구분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인데, 포지티브 데이터 페어들은 네거티브 데이터 페어 사이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비전에서는 CMCLR이라는 논문이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모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란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변수 사이에 정보의 총량을 측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PS, PY분의 위에는 결합 확률 분포가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X와 Y가 독립이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고, 의존적일수록 이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I를 최대화하는 태스크에서는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 기반의 인포NC를 사용을 하는데, NC를 사용해서 인포NC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MI 미니마이제이션 태스크에서는 컨스트럭티브 로그 레이시오 어퍼 바운드라는 클럽이라는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 NC와 그리고 클럽을 사용해서 센텐스 인코더를 학습할 때 바이어스된 정보는 제거하고 원본 텍스트 의미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베딩 공간에서 소셜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텐스 인코더 위에 페어 필터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버트와 같은 센텐스 인코더이고, X가 인코더를 통해서 Z라는 인베딩으로 형성이 되고 나서 Z라는 인베딩을 다시 페어 필터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바이어스가 사라진 D와 D-라는 인베딩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X 핵 같은 경우는 인풋 센텐스 X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지만 포텐셜 바이어스 디렉션이 다른 어규멘테이션이 된 인풋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코드를 거쳐서 Z와 Z 해지 생성이 되면 이걸 인포NC의 컨스트럭티브 로스를 가지고 MI를 맥시마이저 최대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D와 WP 사이에서 클럽 이걸 미니마이즈 시켜주게 되는데, 여기서 WP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장 X가 가지고 있었던 sensitive attribute word를 에 대한 임베딩을 의미하고 이것과 또 D 사이의 mutual information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바이어스 앤 레귤러라이즈가 작동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X를 어규멘테이션한 문장을 새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식이 문장에서 모든 센시티브 어트리뷰트한 워드를 찾아서 동일한 의미를 가졌지만 바이어스 방향이 다른 문장으로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존의 문장이 He is good at playing his basketball이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젠더 토픽에 관련된 문장이고 바이어스의 디렉션은 기존에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 관련된 어트리뷰트 워드가 he와 his가 있었는데 이거를 바이어스 디렉션을 바꿔서 피메일로 바꾸고 그거에 상응하는 she와 her로 단어를 바꿔서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컨스트럭티브 러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코더와 페어 필터를 거치게 되면 D와 어규멘테이션 한 임베딩에 대해서도 페어 필터를 거쳐서 나온 임베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여서 D와 D-의 겹치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info-nc 뮤추얼 인포메이션 추정치를 사용해서 이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INC 이 부분을 보면 이걸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 부분이 커져야 되는데 분자 부분이 커진다는 의미는 DI가 원래의 문장의 임베딩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규멘테이션 된 그 문장의 임베딩과는 최대한 비슷해지고 반면에 그게 아닌 네거티브 페어는 최대한 작아져야지 이 NC의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면 DI는 DJ보다 DI-와 더 많은 시멘틱 스페이스를 공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바이어스 레귤러라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임베딩 D는 이렇게 어규멘테이션 문장과 함께 페어 필터를 거쳤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또한 없애기 위해서 이 센시티브 워드의 임베딩과 이 임베딩 D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해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레귤라이저가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 뮤추얼 인포메이션 어퍼 바운드 이걸 이용해 가지고 WP와 D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로그 Q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이며 여기 W 기분 D 부분에 잘 근사할수록 이 값이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이 논문에 나온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E라는 프리트레인드 텍스트 인코더가 있는 상태에서 총 문장은 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장 그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sensitive attribute word를 구하고 그에 사용되는 임베딩이 WP라고 정의가 됩니다. 거기서 WP를 기존에 젠더에서 메일이었다면 그걸 피메일로 바꿔서 어규멘테이션 된
문장을 생성하게 되고 그걸 각각 인코더에 태워서 임베딩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페어 필터에 거쳐서 디바이어스된 임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어스된 임베딩끼리 뮤추얼 인포메이션 NC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또 동시에 이 임베딩 D와 센시티브 워드들의 임베딩인 WP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또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디바이어싱 레귤러라이저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험을 보시면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여기서 임베딩 D와 D-를 나타내는 건데 뮤추얼 인포메이션 D와 D- 이 부분이 두 개의 임베딩에 대한 공통된 의미 정보입니다. 나머지 그림자 부분이 아까 클럽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최소화되는 엑스트라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부분을 없애게 되면 D와 D-가 완전하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NC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클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이 부분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페어니스 같은 경우는 디바이어싱 하는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프레젠터티브니스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에 관련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페어니스에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이건 앞에서도 바이어스에 대한 메저먼트 예시로 나왔던 논문인데 센텐스 인코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페어니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건 WEAT의 확장인데 이거는 워드 기반에서 문장 기반으로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먼저 워드 기반을 살펴보면 toSet of target word와 toSet of attribute word 사이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X가 남성에 관련된 단어, 뭐 man이나 boy라고 하고 Y가 여성에 관련된 단어, 뭐 거리나 woma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A, B 같은 경우는 어트리뷰터 셋이 됩니다. 뭐 이거는 커리어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패밀리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워드 임베딩 그러니까 T에 대해서 T 어트리뷰트 A, B에 대한 바이어스 디거리를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WE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X 값이 주어졌을 때의 평균값, 그 다음에 Y가 주어졌을 때의 평균값을 통해서 이게 이게 남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을 때와 여자가 들어갔을 때의 정보가 동일한다고 하면 이건 0이 될 거고 만약에 그 정보의 격차가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에 가까울수록 더 공정한 임베딩이 되고 값이 커질수록 더 페어니스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여기 스몰 x 부분에 단어를 넣었다면 그 SEAT에서는 이 단어 부분을 문장으로 대체해서 넣어서 이 지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프리트레인드 인코드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버트를 파인 튜닝 없이 퓨어 필 네트워크를 바로 학습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를 그대로 가져와서 고정을 하고 나서 같이 파인 튜닝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는 실험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때 페어 어필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업데이트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SST2, 그 다음에 콜라,
QNLI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메소드 같은 경우는 먼저 페어 필터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하나인 뉴럴넷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포NC를 계산할 때 스코어 펑션도 뉴럴넷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레이어가 2개 있는 뉴럴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클럽 에스티메이터에서 Q라는 거에 대한 변분 추정을 할 때 이렇게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Q에서 Q를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U와 시그마에 대한 함수를 레이어가 2개인 뉴럴넷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 러닝 레이트는 1, 2-5, 그리고 총 10의 포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5개의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온 약 한 18만 건의 문장을 학습을 하게 되고, 센시티브 토픽으로는 젠더를 주요하게 선택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왼쪽 부분이 프리트레인드 버트이고, 이 나머지 3개가 버트에다가 파인 튜닝을 진행한 모델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리진 부분이 기존 버트의 성능이라고 하면 센트D가 아까 PCA를 통해서 PCA를 사용해서 디바이어싱을 진행한 것이고, 그래서 페어 F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레귤러라이저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페어 F 이 부분이 레귤러라이저를 사용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성능이 좋았던 센트D보다 더 많은 시나리오에서 더 낮은 바이어스 디그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운스트림의 성능을 보면 센트D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 경우에서는 디바이어싱 메소드 레귤러라이저를 쓰지 않는 게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2개를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바이어스는 더 낮아지게 되지만 성능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 필터를 쓴다는 것은 페어니스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리프레젠터티브니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레귤러라이저를 쓰게 되면 리프레젠터티브니스는 떨어지게 되어서 이 2가지 요소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그림에서 총 데이터의 0%부터 20%, 40%, 100%까지 나눠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디바이어싱 성능이 좋아지고 이 분산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페어 어필이 센트D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바이어스드 된 워드들의 인베딩 위치를 TSNE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왼쪽은 디바이어스가 진행되지 않은 센텐싱 코드의 결과인데, 이 근처에는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가 가깝게 있고 C에는 비교적 아트나 댄스가 가깝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어스를 시키고 나서는 C와 He와 다른 단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바이어스 된 거를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인드 텍스트 인코더를 위한 디바이어싱 뉴럴 넷을 활용한 디바이어싱 메소드였고요. 페어 필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원래의 문장 인베딩이 들어가서 디바이어스된 센텐스 인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뷰 컨스타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각각의 문장과 그다음에 어규멘테이션 사이의 MI는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디바이스 앤 레귤러라이저에서는 디바이어스 된 인베딩과 문장 내에 센시티브 워드의 인베딩 사이에 MI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한 결과 바이어스는 감소되었고 인베딩의 의미는 유지가 되어서 이전의 시험들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지 스케일 인코더를 새롭게 학습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페어 필터를 다는 것만으로도 바이어스는 줄이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메인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